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또 날씨가 조금 포근해져서 말이죠. 정말 좋아진다는군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대전 5월드 탈출 사흘째에도 지금 오리무 중인 늑대. 저 녀석 늑구. 자, 소방당국이 브리핑에서까지 썼던 저 사진 있잖아요. 세상에 이게 AI 사진이었답니다. 이 사진 때문에 엉뚱한 데를 수색했다던데 죄송하지만 저희 역시도 소방당국을 믿고 이 사진을 전해드렸었는데 또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인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홀짝제 시행하자 남의 회사 입구에 불법 주차해놓고 출근하는 얌체들이 있네요 하신 유성준님. 자, 전주의 한 극장에서 재개봉한 패왕별이 보러 왔는데 저러고 있어요. 진짜 패주고 싶다 하신 장성필.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자, 부산역에 5년째 개인 짐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노숙인 할머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신 김현영님. 그리고 전효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돌아온 550만 원입니다. 자, 이른바 청주 백다방 사건 2명의 점주 중 특히 알바생에게 합의금 550만 원 받았던 그 점주. 자, 앞서 사과 의사를 밝혔음에도 돈을 돌려줬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추가 소식이 전해졌죠? 네, 논란이 커져서인지 결국 이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과도 했고 550만 원 전액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매장에서 총 35만 원어치 음료를 가로챘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었죠. 이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나도 언론사에 시달린 만큼 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더 이상 언론의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말도 함께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 해당 카페의 본사죠. 더본코리아는 합의금을 받은 점주의 매장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주의 매장 이 총 2개 점포에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 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사람 업자 슬쩍입니다. 첫 번째는 주방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아무도 없는 주방에 들어온 저 남성. 주방 안을 왔다 갔다 밥솥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냉장고 문도 펄컥펄컥. 자, 그런데 달걀을 저기서 챙겨 나오는데요. 곧바로 달걀 챙겼어요 지금. 그러고는 조리대로 직진. 자, 뭐 할까요? 버너풀을 딱 켜고 달걀 2개 지금 자, 조리대 불 켜고 지금 달걀 프라이를 지금 지글지글 역시 계란 후라이는 2개지 하고 지금 딱 하는데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자, 여기가 호텔 식당이고요. 저 안에는 주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조식을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제보자는 호텔에서 이제 식당도 운영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달 26일 오전 8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한 손님이 조리 주방까지 들어와서 뭔가 본인이 확인도 하고 계란을 가져가서 직접 조리도 하고요. 급기야는 스프를 끓이다가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모두 태우기도 합니다. 제보자 말씀은 그래요. 아니, 밖에 지금 음식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주방까지 들어와서 손님인데 안에 이게 방해물 치우고 들어와서 본인이 조리를 한다? 무단 침입. 무단 침입에 가깝죠. 그렇지만 투숙 깨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신고는 안 했는데 너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었으면.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이번에도 빈 사무실에 조용히 들어온 저 남성. 자, 역시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두리번 한번 훑어보더니 입구 쪽 가서 거기 놓인 낚싯대를 쓱 집어들죠. 자, 능숙하게 릴만 쏙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주머니에다가 쏙 뒷문 쪽으로 탈출을 했으나 잠겨있네. 당황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앞문 쪽으로 뚜벅뚜벅 떠납니다.
교수님 너무 당당하니까 도둑인 줄도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너무 자기 물건 가져가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통영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이 제보자께서는 다른 선장들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낚시를 갔던 시간에 저렇게 사무실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낚싯대하고 릴을 보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분리를 해서 릴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이 릴과 낚싯줄을 합친 가격이 한 5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보자께서는 이 일을 3일이나 있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해결이 안 된 미제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저게 미제 사건이에요. 아우 진짜. 자, 다음 이어가죠. 담배 피우며 요리. 자,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창 분주한 주방 안엔 바닥에 식재료들이 한가득. 자, 그릇이 쌓인 싱크대 옆을 보니까 아이고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그냥 식기세척기 안에서 해동 중이네. 자, 심지어 냉장고 속을 봤더니 소스들은 거뭇거뭇한 저거 혹시 곰팡이? 아, 자 마지막에 화렴정정을 찍어야죠. 아, 뭐가 있을까요? 담배를 문채 칼질 중인 저 주방장 좀 보세요. 아, 진짜 그냥 확. 일단 지금 식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 이 업체는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식 뷔페인데요. 해당 영상은 올해 초 제보자가 직접 촬영을 한 겁니다. 영상 속 주방 바닥에는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음식물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요. 냉장고에 보관된 소스에는 저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주방장은 담배를 피우면서 조리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하루 700에서 800인분 규모의 음식을 만드는데 아이고야. 배달 후 수거된 음식 중 깨끗한 일부는 재사용하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그 식당 주변을 마구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자, 이천시청 식품위생과 담당자분께서는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어딘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시면 박 변호사님. 너무 많아요. 다 식품위생부 위반이죠. 근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이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식품을 재사용한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도 곰팡이도 펴 있고요. 담배 피고 조리하는 모습이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음식물 재사용하기 때문에 이 처벌 이상의 영업 정지나 박 과태료 변호사님, 부과나 저 담배 피는 주방장 좀 보세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손도 안 갖다 댔어. 네, 그럼 저거는 쟤 어떡할 거야? 떨어지죠. 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냥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업체다. 그래서 처벌받거나 아니면 영업 정지가 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화장실 잔혹사.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맛집으로 소문난 칼국수 식당을 찾았는데요. 대기가 길 것 같아서 서둘러 도착했더니 오픈하기 30분 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처 공용 화장실도 찾아봤지만 거리가 좀 있어서 거기까지 다녀오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결국 급한 마음에 원래 가려던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이고 실례합니다. 네. 제가 여기 칼국수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이 좀 급하네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오픈 전입니다. 화장실 후딱 갔다가 제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싸겠는데. 네, 안 됩니다. 예? 나가주시죠. 내가 손님이 됩니다. 칼국수를 또 먹으러 왔거든요. 저 멀리서 대구서 왔어요. 원칙상 그렇습니다. 나가서 대기해 주세요. 싸겠다니까요. 절대 안 된다는 직원의 말에 저희는 그대로 가게를 나와버렸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그냥 다른 곳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오픈 전에 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만 잠깐 쓰고 다시 대기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나 진상인가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이 먼저 사연자 아빠입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나왔다니까 거의. 자, 공짜 화장실 쓴다고 했어. 내가 웨이팅 하고 있었잖아. 터질 것 같잖아. 장사 너 그렇게 하지 마. 안 먹어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직원입니다. 그동안 손님 행세하고 화장실만 쓰고 간 인간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제가 궁예예요. 아저씨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X. 자,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 아니 사람이 생리현상이 저렇게 급하다는데 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잠시 뒤 이 식당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손님입니다. 식당 너무 매정하고요. 그러면 식당이 왜 이럴까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아, 네. 정말 저는 이런 식당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고요. 서비스 정신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식당 정말 싫어요. 싫답니다, 박 변호사님. 융통성이에요. 아마 직원분이 뭔가 지침을 받아서 저런지 뭐 전혀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후면 이제 오픈이 되고 장소도 그대로 있고 곧장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화장실이 뭐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식당 안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이용해도 되는지 이제 여쭤봤을 때 화장실 마음껏 이용하시고 다시 대기해 주셔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던 사장님을 꽤나 많이 만나봤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서 그런지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너무 야박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저희 체리님, 돌부대찌개님, 로켓님, 어제보다 나은 내일님 모두 너무 야박하고 인정이 없다고 말씀 주셨고요. 작은 엄마님께서는 주인 맘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제발 좀 돈 터치. 남자 피부 면도기가 문제였어. 바꿔봐. 슬릭으로 부드럽게 밀어붙이는 극단적 얇은 날. 느껴봐. 완벽한 피부결. 스킨러브스 슬릭. 갑자기 열이 오르는 순간? 준비됐나요? 알러지가 올라오는 순간? 준비됐나요? 해열, 감기, 알러지까지 요가는 데비다. 준비됐나요? 챔프.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세시아 너무 좋죠. 서 있는 게 일이라 다리가 늘 힘들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관리한 만큼 달라지니까 걱정이 없던데요. 약해진 정맥벽을 탄력 있게. 다리가 편하니까 하루가 정말 편해져요. 저 오늘도 챙겼어요. 센시아. 해병대에서 군복무 중 선임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가 후임의 채모에 여러 차례 불을 붙였고 심지어 영상 촬영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한 남성분의 제보인데요. 믿고 따랐던 선임에게 정말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 네,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일단 2024년에 본인의 친형이 해병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그 존경의 마음이 있어서 20살의 해병대에 자원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복무를 하는데 본인보다 1살 많고 또 11개월 위인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임은 이제 전역을 별로 얼마 앞둔 그런 최고 고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고 보통 때도 장난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쪽에서 살갑게 다가오니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샤워를 하러 가는 날 생활관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재밌는 일 좀 하자 그러면서 네 다리 채모에다가 불을 좀 붙여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당연히 싫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선임의 말은 곧 법.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선임은 지폴라이터를 꺼내서 제보자의 다리에 기름을 뿌린 후 태연하게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바로 진화해서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저 때 딱 한 번으로 끝났으면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지는 않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바지 내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 시작은 다리털을 한번 라이터로 쥐어보자는 거예요. 선임이고 하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재밌었는지 이제 그때 딱 이제 해보자. 근데 옷은 그냥 시업복 바지 입고 있는데 바지 내리라 하고 갑자기 기름도 가져오더니 기름 붓고 불을 붙인 거죠. 이제 그 짓을 한 횟수로는 10번 아니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촬영까지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름도 한 2-3방울 붓거든요. 점점 할수록 이제 기름 방울이 한 12방울 막 13방울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불을 더 크게 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그냥 똑같이 기름 붓고 불 붙이는 거죠. 거기는 하고 나서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거기는.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최영진 평론가께서 계속 막 이렇게 한숨을 쉬시고 안타까워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해병은 아니고 전 육군에서 이제 헌병대를 나왔는데 그 헌병대에서 정말 다양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접했어요. 2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유사한 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심한 사건이고요. 2번째는 처음에는 재미로 뭐 간단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하다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느꼈습니다. 자, 일단 11월 21일 이 가해 선임은 다리에 이어서 이번엔 중요 부위 채모도 해보자라면서 바지를 내리게 하고요. 지퍼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같은 가혹행위가 반복됐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요. 계속 이어갔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름의 양도 점점 늘어났는데요. 처음에는 2-3방울이던 게 나중엔 불이 더 잘 붙으라면서 기름을 10방울 넘게 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보자의 엉덩이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을 했습니다. 너무 뜨겁고 아파서 매번 이 찬물로 응급처치하면서 겨우겨우 버텨내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의 후임 앞에서도 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겁니다.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한 뒤 이 같은 짓을 서슴없이 한 것인데요. 제보자는 하루 그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오늘도 이거 내가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불안하셨다고 하고요. 결국 메모장에 그 범행 일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마지막 가혹행위를 그 당하던 날에는 가해자가 영상 촬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 부위 10번 또 엉덩이 1번 총 11번의 가혹행위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도 군 장교 네. 출신이시니까 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보시기엔 저걸 왜 다 하고만 있어. 그렇죠. 빨리 위에다 뭐 보고를 하든지. 당연히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육군하고 다르게 해병 같은 경우는 기수열애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요. 뭔가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 기수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왕따? 그렇죠. 집단 따돌림의 일종입니다. 기수가 쭈르륵 있으면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으면 중간에서 이 사람은 빠지기 때문에 후임한테도 아무 뭐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 후임한테 따돌림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뭐 이 불 내고 촬영하던 이 선임이 전역을 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예. 작년에 초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한 이후에 메시지를 보내와요. 하반실에 불을 붙인 영상을 캡처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 불장 가자. 이 사진 본 순간부터 오를 일만 남았다. 주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몸이고 그 촬영했던 사진의 캡처를 보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어요. 내 얼굴이 있는데 이게 유포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왜 이 선임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더욱 이해가 안 되고 괴로워졌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증거를 던져준 겁니다. 제보자한테. 자, 제보자는 신고하기 전에 고소하기 전에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고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할 수가 없는 짓이에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죠. 처음에 제가 이제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봐주고, 이제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면 제가 신고를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 지웠냐, 형 진짜 그때 너무했다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신고해. 솔직히 기회를 주려고 연락한 건데, 욕까지 먹어버리니까 더 화가 난 거죠, 그때.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뭐 차라리 이거 벌금형 나온다. 뭐 어린 나이에 빨간 줄을 그으면 안 좋지 않냐 하면서 합의를 50만 원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싫다 거부하고. 어린 나이에 빨간 줄 그어지면 안 좋지 않냐? 아니 뭐 나한테 그어지는 거예요? 그 가해자한테 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5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온 건데요. 심지어 그 전에 제보자가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어서 연락을 했을 때는 신고해 이 XX야 라면서 욕설을 퍼붓던 가해자입니다. 결국 제보자 이런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서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 가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서 5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이 제보자 합의하지 않겠다고 답을 했어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이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왜 이렇게 합의금을 제시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가해자가 대학생이라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합의금을 설득해 보려고 한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해자 4-5번 불을 붙인 건 맞지만 11번은 아니다라고 부인했고요. 게임 벌칙이었고 자신도 한두 번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게임은 뭐 한 적도 없고 모두 가해자의 일방적인 가혹행위였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해자 측에서는 전역 후에도 10개월간 원만한 관계를 이어왔고 사과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제보자는 이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고 진심 어린 사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사과만 했으면 여기까지 안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 또 다른 고소도 지금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 허락 없이 촬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성범죄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성적인 어떤 고의성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소지 관할 경찰에 가서 특수폭행으로 좀 고소를 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혹행위도 가능합니다. 군형법상에 가혹행위 한 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촬영 부분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는지 특수폭행은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보완 수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데요. 불이 난 곳은 한 카페였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에 단 30분 만에 내부가 모두 타버렸는데요. 대체 이날 왜 불이 난 걸까요? 예, 천안에서 지금 전해온 제보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이 화재 사고 이후 아직까지 진짜 답답한 상황을 계속 겪고 계신답니다. 네,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30대 후반의 제보자인데요. 3년 전에 카페를 열었는데 이 오토바이 라이더를 위한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아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손님의 90% 이상이 단골일 정도로 손님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고 같이 오토바이 라이더들하고 같이 기부 행사도 하면서 카페를 즐겁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카페 오픈 2주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지난해 4월 26일입니다. 카페 문을 연 뒤에 다른 볼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지인이 카페를 찾아와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곧 돌아가겠다 전화를 끊었는데 6분 뒤에 다시 지인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자, 6분 뒤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형 가게 빨리 와. 불났어 불. 어디에? 형 가게 뒤에. 뭐 왜? 아니 어깨 가가지고 지금 119 불렀어? 지금 아니 뒤에 전송됐어요 지금. 아 진짜로? 불난 거를 저랑 통화했던 동생이 이렇게 가게 앞쪽에 앉아있는데 탄 냄새가 살짝 나서 뭐 태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기가 조금씩 보여서 뒤로 가는 문을 열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뜨거워서 못 열겠더래요. 그래서 건물 왼쪽으로 돌아서 이제 사이로 딱 봤는데 불이 엄청 크게 나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가게 안에 있던 애들한테 다 나오라고 119 신고하라고 하면서 다 대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불 되게 크게 났는데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요. 제보자는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작은 불이 난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코너를 딱 돌아서 카페에 불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거야. 와, 정말 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이미 경찰차, 소방차 출동이 있었고요. 불길이 활활 치솟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카메라, 노트북 이런 내부 물품은 당연히 챙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인명 피해는 당연히 없었지만 나중에 내부 CCTV까지도 다 불에 타버리면서 도대체 이 화재가 왜 났는지 그 원인조차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달받은 화재 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예. 방화나 가스 누출, 전기 기계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데 건물 뒤편에서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 담배꽁초 4개 음절 듣는 순간 딱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더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바생 친구들,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고등학생 여자애가 제 알바생이었거든요. 그 친구들 3명 있었어요. 그 당일에는 뒤에서 애들이 들어오는 거랑 마주치신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을 가시다가 뒤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거를 목격하신 리포터가 있어요. 애들 뒤에서 담배 핀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돌아다녀서 CCTV를 확보했고, 저도 이제 CCTV를 봤는데 애들이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스티커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고서 15분 있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알바생의 친구. 네, 그 사람들이 발화 지점에서 담배를 피웠고 그 이후에 불이 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게 제보자의 입장인데요. 제보자는 화재 원인이 담배꽁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알바생의 친구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들이 카페 뒤뜰, 또 발화 추정 지점이었죠. 그 카페 뒤뜰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 당일에도 뒤뜰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고 해요. 또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뒤뜰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약 15분 뒤에 그 자리에서 불이 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담배꽁초. 예,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특히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뒤뜰에 간 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CCTV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가긴 했지만 담배는 안 피웠다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재 당시에도 주차장 한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하고요. 자, 일단 정황상 이 알바생의 친구들을 의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답답한 상황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 발생한 지가 1년이 지금 됐는데도 지금 사건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경찰에게 그 알바생 친구들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은 증거를 직접 가져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가 인근 식당 등의 CCTV를 직접 확보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 경찰은 화면이 좀 멀고 흐리다, 신원 특정이 어렵다, 국가수 분석으로도 판독이 불가능하다라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담배를 던져서 불이 나는 영상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 특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내일 모레죠. 12일에 제보자 측 변호인과 만나서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뭐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영상 속 뭐 움직이는 물체가 그 알바생의 친구들이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인 거죠. 네. 예. 자, 지금 뭔가 이제 사람의 물체 같은 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1년이 다 됐지만 지금 막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시작하자, 내일 모레 이제 경찰이 또 어떻게든 뭐 좀 결론을 내보겠다 뭐 이런 상황 같아요. 이런 것들은 경찰이나 그런 기관에서 좀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기가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창업 비용이 1억 원인데요. 화재 피해가 5억 정도 추산이 되는데 카페에는 완전히 타버렸고요. 지금 본 것처럼 양옆에 식당도 탔고요. 카센터 옆에 있는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물어줘야 될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보험 금액 자체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물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주하고 책임 문제도 지금 남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범인을 이제 이 점주는 범인이 누구다고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까지 안 알려지면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 제보자가 뭐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제보를 결심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생계를 위해서 택배 배달 일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카페를 기억해주고 또 꾸준히 연락해주는 단골 손님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의 목표는 다시 카페를 여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경찰이나 좀 기관에서 이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해주고 특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카페 내부 CCTV만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어떤 진실에 더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보신 것처럼 저렇게 전소가 되는 바람에 가게 안에 CCTV도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이어갑니다. 50대 남성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 안 도소매점에서 해산물을 훔친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울산의 한 해산물 도소매점에서 문어들이 연쇄적으로 사라지더라. 자, 하루아침에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 안에서 해산물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직접 겪은 일인데요. 지난달 초에 출근을 했는데 수조에 있던 10kg짜리 문어 그리고 고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봤더니 출입문 비닐이 찢겨져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하고 이 훼손된 비닐을 일단 줄로 묶어서 사장님께서 직접 보수를 좀 해놓으셨는데요. 2주가 지나고 지난달 16일 새벽 5시에 출근을 했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는 3kg짜리 문어 그리고 고둥이 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CCTV 영상을 확인을 해봤는데 한 남성이 모든 점포가 문을 닫은 시장 안으로 걸어와서 해산물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호. 해당 해산물 도소매점 앞에 멈춰 서서 줄로 그 묶어뒀던 출입문 비닐을 가위로 태연히 자른 뒤에 침입을 했고요. 지금 뭐 들고 나왔어요? 지금 들고 나가는 게 문어입니다. 혹시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수조에 있던 문어를 꺼내서 주황색 봉지에 처음에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을 빠져나가는데 검은 봉지 하나가 한 매대에 걸려 있는 걸 지금 발견합니다. 비닐을 쫙 찢고 그래서 그 검은 봉지 하나를 딱 빼서 들어가고 그 주황색 봉지에다가 덮어서 씌웁니다. 지금 검은색 봉지를 톡 떼서 그러네요. 저 주황색 봉지에 담겨 있는 문어 거기에다 더 씌우죠. 이중 포장을 해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고요. 한 남성이 용의선상에 딱 오릅니다. 그걸 확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줄줄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흰색 운동화. 자,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CCTV 상에서는 동선이 끊겼거든요. 네. 그 여인숙이 있길래 이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여인숙을 들어갔죠. 이 여인숙이란 곳이 대부분 신발을 그냥 복도 밖에 이렇게 놔둬요. 아까 봉지 딱 넣었을 때 이렇게 자세히 CCTV 돌리다 보면 이분이 신고 있는 게 옆에 이렇게 까만 무늬가 들어온 흰색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있길래 여기 혹시 좀 수상한데? 근데 이제 그 문으로 저희가 이렇게 문 틈이 있길래 봤더니 오렌지색이랑 검정색 그 비닐 봉투 그 사람이 가져갔던 그리고 이중으로 담긴 그 봉지 그대로 거기 안에 이제 고동 껍데기랑 다른 쓰레기가 든 봉지가 딱 있는 거예요. 수사가 생각처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이분은 오늘 잡힐 운명이었구나. 저 사람에겐 참 악몽 같은 얘기입니다. 넌 잡힐 운명이었어. 잡힐 운명이야. 딱딱 들어맞아. 예, 그 지구대 경찰이요 이제 신고 받은 당일날 바로 출동을 했고 그 가게를 비추는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사장이 퇴근했던 밤 10시부터 문어가 사라진 것이 발견된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 CCTV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경찰이 이거 아무래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대에는 범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판단해서 인적이 없는 밤 12시를 시작으로 영상을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밤 12시로 맞춰서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 시간에 절도범 모습이 딱 하고 찍힌 거예요. 탐문수사와 CCTV로 동선을 추적했는데
시장 안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찰은 동선이 끊긴 지점 인근에 여인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들어갔는데요. 해당 여인숙 복도 밖에 이제 신발들이 놓여 있는데 CCTV에 찍힌 남성이 신은 흰색 운동화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신발이 복도 밖에 딱 하고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해당 방문이 닫힌 상태가 아니었는데 문틈 사이로 문어를 담아갔던 주황색, 검은색 봉지가 놓여 있었고요. 고둥 껍데기도 발견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이거 절도범 방이다라고 확신을 하신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문어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문어는요 바로 그 남성의 방 안에 가스 버너 위에 냄비 안에서 잘 삶아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남성 검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방 안에 없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탐문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 몇 시쯤 귀가하는지를 알아봤어요. 이미 삶아졌습니다. 이미 문어는 갔습니다. 삶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잠복 수사를 했는데 CCTV로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 여인숙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그 여인숙에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 방으로 들어가는지를 한 명 한 명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시간 반 정도 후에 바로 그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입했죠. 문어 왜 가져가셨냐? 그랬더니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을 지금 딱 가시고 계시는데 자, 경찰관께서 이제 사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어 관련 대화를 나눴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그날 다녀와서 그 저희 팀원들한테 농담 삼아 문어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살아있는 상태로 구하지 못했다.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검거하고 나서 그 다음 근무 때 그 사장님 제가 만나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장님이 되게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고. 막 문어도 삶아주신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그 잡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안심하시라고. 너무 고맙대요.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큰 거 한 발이, 한두 발이 이래가지고 좀 어디 해식이라도 하시라고.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아이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이러시대. 박 변호사님. 네. 일주일에 한 문어 3번 정도는 드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예. 야들야들한 문어 너무 좋아. 이미 문어가 사망한 상태였답니다. 네, 사망한 문어. 반드시 살아는 걸 좀 확보하고 싶었는데 사망을 했고. 근데 좀 더 다른 얘기긴 한데 잘 삶은 것 같아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조금 괜찮아 어제 보입니다. 진돗개 봉봉이 얘기할 때랑은 다르잖아요. 예, 조금 그게 나쁜 거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이 경찰관들한테 사장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문어 삶아서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경찰관들이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 상황인데 문어가 일단 2마리고요. 고동 또 피해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문어를 이렇게 가져갔느냐라고 하니까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 배가 고픈데 문어는 혼자 먹기엔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이 2주 전에도 문어 2마리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동종의 전과, 특히 이렇게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출소를 한 다음에 이런 범행을 저질러서 결국은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절도 상습으로 봐서 특수절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여기서 짧게. 자, 문어 2번 훔쳐가고 3번 훔쳐가서 구속됐어요. 네. 자, 김창민 감독 때려서 살해한 그자들은 뭡니까? 그렇죠. 문어보다 사람이 낫지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했지만 이거는 구속되는데 정말로 구속해야 되는 건 구속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3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퇴근 후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온 한 여성.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반갑게 아는 체를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헤어밴드부터 티셔츠며 레깅스, 심지어 신발에 양말까지 모두 똑같아서 멀리서 보면 쌍둥이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서로를 엄마와 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모녀지간은 아니라는 두 사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최영진 평론가님. 예, 사연자는 30대 여성이고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퇴근 후에 직장 근처에 헬스장을 다녔는데 그곳에 이제 줌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재밌게 보여서 우연히 들어갔다가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연자는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싶었는데 보세요. 저기 딱 보시는 것처럼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딱 각이 맞지 다? 음악도 신나고 그 동작도 따라하기 쉬워서 금방 또 재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60대 중년 여성들이었고 그중에 이제 아무래도 제보자가 나이가 좀 어린 축에 속하다 보니까 이 다른 분들께서 사연자에게 유독 다들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가 운동 후 바나나, 뭐 단백질 음료를 먹고 있으면 그건 뭐야? 라면서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조금 나눠드리면 뭐 떡이나 견과류를 주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좀 친해졌는데요. 그러다 운동 끝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 같이 등산도 갔는데 그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내 막내 아들 좀 만나보라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그게 결혼까지 갔던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사연자를 먼저 좋게 보고 남편과 이어준 것입니다. 아, 시어머니가 그냥 침을 바르셨구나, 시쳇말로. 네, 완전히 점 찍으신 거죠. 이 사연자에 따르면 남편보다도 시어머니랑 더 친하고 통화도 시어머니랑 거의 매일 한다고 해요. 또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계속 저 줌바, 방금 보셨죠? 줌바를 하고 있어서 결혼 전이랑 다름없이 꾸준하게 시어머니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가깝다 보니까 이 사연자의 시어머니,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딸로 생각한다면서 사연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어머니 휴대전화에 사연자 이름이 우리 딸 하트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 아들은 우리 아들 하트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우연히 이걸 발견한 남편이 여보 우리 무슨 남매 같다 이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봤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좀 애착이 좀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입는 거, 먹는 거, 바르는 거 다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샀니? 그거 뭐니? 나도 해볼까? 막 계속 얘기하고요. 근데 네가 그런 거 너무 꼼꼼하게 잘 사잖아. 나는 너만 따라하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영양제, 운동복, 옷, 신발에 양말, 게다가 너네 집 냄새도 너무 좋다. 디퓨저는 뭐니?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미용실은 어디 다니니? 라고 얘기해서 그 본인이 다니는 미용실에 그 디자이너 선생님까지 추천을 해줬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든지 소개해주고 나눠드리고 주문도 대신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쌍둥이처럼 저렇게 입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를 따라하는 우리 시어머니 참 귀여우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마음이 뭔지도 알 것 같아서 잘 맞춰드렸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삐걱삐걱 시어머니 역할의 박상희 교수, 며느리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우리 딸 뭐하니? 네가 그때 우리 고장 나가지고 빌려준 그 믹서기 그거 진짜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팍팍 갈리고 너무 좋더라. 엄마 그거 진짜 좋죠. 아니 저도 선물 받은 건데 좋더라고요. 저희 그거 김치 양념 만들 때도 너무 잘 썼고 아침에 이것저것 갈아 먹을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똑순이 하여튼 네가 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척척 다 잘 된다니까. 아 그런데 하은아 너 그 좀 며칠 전에 산 종아리 안마기 있잖아. 네. 그거 나 좀 잠깐 빌려줄 수 있니? 내가 지금 요즘 온몸이 다 쑤셔. 당연하죠. 그거 꽤나 쓸만하더라고요. 그것도 선물 받은 건데 빌려드릴게요. 근데 그런 믹서기는 제가 언제 받으러 갈까요? 아니면 그냥 뭐 하은아 뭐라고? 아니 그냥 쓰시던가요? 아, 박 변호사님 불안합니다. 네, 이렇게 빌려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갖고 갔다가 돌려주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며칠만 빌려줘 하고 가져가면 나중에는 안 갖다 주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요. 믹서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그냥 선물로 드려도 치자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로봇 청소기, 종아리 안마기, 드라이기 볼 때마다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빌려갔고요. 안 돌려줬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아,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도 큰 맘 먹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다 쓰셨으면 이제 가져갈게요라고 했는데 그래. 이 시어머니가 똘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가
아, 그냥 달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연자는 차라리 사달라거나 이거 마음에 드니까 달라고 하면 뭐 사드리든 그냥 드리든 생각해 볼 텐데 애매하게 가져가 놓고 안 주니까 뭔가 좀 줄 때도 찝찝했다 이런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연자가 전기자전거로 출퇴근한다니까 그것도 관심을 보이길래 이번엔 아예 체념하고 하나 사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그거 타고 다닐 일이 뭐 있니 애? 실내 자전거라면 모를까 이렇게 말해서 결국 운동기구 사드렸는데 그때 현타가 딱 온 겁니다. 정작 내가 친정 엄마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정을 남편한테 얘기했죠. 자, 이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남편 역의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자기야, 와. 엄마가 안마기 갖고 간 거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거 알지? 그거 선물 받은 건데 그 다음 주에 그 선물해준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온대. 그래서 없으면 좀 그렇잖아. 장모님이 왜 카노? 당신이 달라고 하면 되지 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노? 우리 엄마 말고 당신 엄마잖아. 우리 엄마? 지금 믹서기도 아하. 그건 됐고 청소기에 안마기에 뭐 다 빌려가서는 주지를 않으시니까 아하. 얼마 전에는 그 실내 자전거까지 탐내셔가지고 하나 사드렸어. 아니 하나 그걸 사드렸어. 네가 그거 왜 사주는데 싫다고 해라. 아니 우리 엄마랑 그렇게 친하잖아. 그런 말도 못하나 편하게? 야? 아니 아무리 친해도 시어머니지 엄마가 아니란 말이야.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짜 내 엄마가 되니? 진짜 당신 진짜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못 해드리는 거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드리면서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 아이 그 말 우리 엄마가 들으면 서운하다 할 낀데 내가 다 일러줘볼까? 일러본다. 자,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맨 처음에는 정말 나는 우리 시어머니 엄마 같아. 우리 며느리는 며느리 아니야, 딸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좋은 분들이고 성품들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만 사이가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이제 나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평생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친정엄마랑 안 좋으면 그래도 친정엄마랑은 언젠가 풀지만 시어머니랑 안 좋거나 며느리랑 안 좋으면 좋았던 만큼 더 나빠지고 더 서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맞는 경계선을 잘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좋게 하되 구조나 방식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뭐 주실 말씀 없어요? 그래 뭐 저는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딱 끊고 안 빌려주거나 안 사주면 해결될 일 같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그게 해결일까요? 문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렇게 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별별 상담소 여기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노점들이 양옆에 자리한 도로 갑자기 징 소리와 함께 뭐야, 이거?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몸을 피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 순간 또다시 불길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오르고 길 위에는 불씨가 미약하게 남아있는데요. 느닷없이 연이어 튄 불꽃에 긴장감이 맴돌던 순간 또 한 번 화르르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고압 전선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폭발이 발생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노점이 많은 길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이후 현장에 도착한 전력회사 직원들이 상황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네, 버스 기사가 이렇게 핸들을 돌리며 정류장에 버스를 세웁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처음으로 탄 두 승객 요금 내지 않고 쌩 하고 들어가 버리는데요. 자, 버스 기사는 별다른 제지 없이 출발하지만 거울 너머로 이들을 흘기들깃 지켜봅니다. 그 무언의 압박에 통한 걸까요? 요금을 내려온 남성. 그런데 결제가 안 돼요. 왔다 갔다 여러 차례 시도해보고 함께 무임승차한 여성도 합류를 해보지만 여전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버스 기사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 순간 남성이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주먹을 날립니다. 이런. 남성의 공격이 이어지자 다른 승객들이 말리러 나오는데요. 그리고 결국 버스 기사에게 제압되고 맙니다. 아이고. 무임승차에 싸움도 폭행까지 못하면서. 경찰서 직행 티켓 제대로 끊었습니다. 싸움도 못하면서 다음 이어갑니다. 네, 링 위에 마주선 두 로봇, 글러브 낀 두 손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경기에 나서는데요. 저 뭡니까 저게? 잠깐만, 지금 얘네들 뭐 하는 거야?
팔을 열심히 휘두르는 둘로버. 그런데 주먹은 상대가 아닌 허공으로. 혹시 줌바 하는 거 아니에요? 줌바? 아까 본 거? 자, 본인들도 민망했는지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관중들의 응원 속에 다시 한번 열의를 불태우면서 재개된 경기. 그런데 이번에도 공격하기는커녕 상대가 점점 더 멀어지고 막 이상합니다, 저거. 이거 버그 먹었나? 자, 그런데 힘만 잔뜩 쓰다가 결국 파란 글러브의 로봇이 꽈당 넘어지면서 단 하나의 유효타 없이 승부가 갈립니다. 이게 뭐야? 네, 이보다 더 중국 아니야, 평화로운 중국? 건축 시합은 아마 영영 못 볼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오늘 왜 이렇게 재밌어 하세요, 이거? 아니 이게 로버팅이 너무 이게 좀 기본이 안 돼 있네. 얘 아닙니까? 전 뭔데? 춤추고 있어요 둘이. 박 변호사님 되게 와. 좋아하시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